일본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난항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은 대단하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이 크게 늦어지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을 시장에서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C19 감염증 종식 후에는 인공지능이나 탈탄소 등 대규모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것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염증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감염증 이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계가 포스트 C19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감염 종식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작부터 알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대규모 백신 접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60%에 가까운 국민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규 감염자 수는 2월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고 피크였을 때와 비교하면 50분의 1 이하까지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진국 중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영국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성의 문제 등 변수는 있지만 적어도 비즈니스계에서는 백신 접종이 경제 활동을 회복시킬 비장의 카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스라엘 및 영국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경우 경제가 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전량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백신 접종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일본은 일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간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말을 회피했었습니다. 4월 19일에야 9월 말까지 미국 화이자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으로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은 좋은 소식이겠지만 실제 접종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지난 4월 6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1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6.4%, 유럽권은 4.4%, 중국은 8.4%, 한국은 3.6%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의 전망은 3.3%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었고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하며 세계 10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일본은 2020년 기간 동안 침체했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한 IMF의 추계 작업은 아마도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백신 접종에서 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단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해외여행 등의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 활동을 더욱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증명서를 스포츠 관람에 응용하기 위한 시험 운용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제도화되면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만 백신 여권은 사생활과 접근권 확보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나 민간 기업에서 도입이 진행되면 사실상 백신 여권 취득이 비즈니스의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이 크게 늦어지고 있는 이상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일본 보건소의 대부분이 팩스를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 해외로 출국 제한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의 경기 회복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의 경기 회복이 선진국들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도 길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C19 감염증 위기가 역사적인 산업 구조 전환의 발단이 되었고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타이밍에서 1년에서 2년 출발이 늦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 9천억 달러의 C19 감염증 대책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앞으로 8년간 2조 달러라는 거액의 SOC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투자는 도로나 철도 등 교통망 정비라고 하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나 통신 설비, 반도체나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 스테이션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을 강하게 의식한 예산 배분입니다. 유럽과 중국도 인공지능화와 탈탄소 등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차세대 투자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거액의 재정 지출을 허용했던 것은 전쟁 등을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세계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년의 변화는 100년에 한 번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나라는 새 시대에 불리해질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눈앞의 감염증 대책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거액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백신 접종의 지연으로 기업 활동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일 것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외국은 일본보다 1.5배에서 2배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본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까지 일본이 해오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열심히 전력을 다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민들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감염증 위기에서는 일본의 IT 레벨이 여러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여론은 대체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본의 많은 업계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그 사실을 계속 외면할 것이고 일본은 대단하다라고 계속 외칠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